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흐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할머니의 이야기. 김할머니는 요즘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연히 손자와 손녀가 자신에게 할머니는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딸도 돌려서 할머니에게 이불을 자주 햇볕에 말리고 목욕을 더 자주 하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항상 깔끔한 생활을 유지하며 개인 위생과 침구의 청결을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본인의 몸에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들 하니 김할머니는 정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노년의 채취는 위생 부족 때문인가요? 몸에서 나는 냄새는 피부 표면의 노폐물, 땀, 그리고 피지선에서 분비된 피지가 섞이면서 만들어집니다. 피부과 전문 저널에 따르면 노년의 채취는 피부에 존재하는 이노네날이라는 화합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피부의 오메가7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생성되며 약간 곰팡이 냄새와 기름진 풀냄새가 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40세가 넘어가면 피부는 더 많은 오메가7 불포화 지방산을 생성하기 시작하며 나이가 들수록 피부 노화로 인해 산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결과적으로 이노네날의 생성량이 증가합니다. 이 화합물은 물에 잘 녹지 않아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피부에 남아있으며 그 냄새는 몸과 옷에도 남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후각 기능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냄새를 감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취는 나이뿐만 아니라 식습관, 생활 방식, 질병 등 여러 요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만성 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비슷한 채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성 신장병과 신부전 환자는 짠 생선 냄새와 유사한 부패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당뇨병 환자는 몸에서 썩은 사과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충치, 치주염 같은 구강 질환이 있거나 흡연 및 음주를 과도하게 하는 사람들은 심한 입냄새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가지 과도한 청결이 필요 없는 네 가지 부위. 깨끗한 위생을 유지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지만 너무 깨끗하려고 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네 가지 신체 부위는 지나치게 청소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코를 자주 후비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 안의 코털은 공기 중의 세균과 먼지가 체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코를 후비다 보면 코털을 뽑게 되어 모낭염, 비염, 부비동염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럽 호흡기 저널에 따르면 손은 폐렴구균의 주요 전염 매개체 중 하나입니다. 손으로 코를 후비거나 비비는 행동은 폐렴구균을 빠르게 퍼뜨려 폐렴에 걸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코 점막은 민감하며 모세혈관이 많아 쉽게 손상되거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는 얼굴의 위험 삼각지대에 위치하므로 점막 손상 부위를 통해 세균이 혈액으로 들어가면 두개의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귀. 귀지의 주요 성분은 땀, 피부 세포, 그리고 땀샘 분비물입니다. 적당한 양의 귀지는 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귀를 자주 파면 귀지가 점점 더 깊숙이 밀려 들어가 귀지 덩어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귀 통증, 귀 막힘, 청력 저하, 어지러움, 염증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귀를 너무 깊게 파거나 세게 파면 고막이 손상되거나 천공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중이염이나 난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귀지는 파지 않아도 됩니다. 말을 하거나 하품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턱 움직임과 귀 속 털의 도움으로 귀지는 저절로 배출됩니다. 셋째, 배꼽. 연구에 따르면 배꼽에는 2,000종 이상의 박테리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포도상구균, 치주방선균, 간균 등이며 이는 피부에도 존재하는 보통 무해한 박테리아입니다. 평소에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배꼽을 특별히 청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꼽의 피부는 매우 얇아 손으로 자주 만지거나 후비면 피부가 손상되어 세균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꼽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배꼽은 복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복막은 많은 중요한 장기를 감싸고 있습니다. 배꼽을 만질 때 내장 신경을 자극하여 장의 불편함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넷째, 피부. 피부는 인체에서 가장 큰 기관이자 외부 물질과 병원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막입니다. 피부는 수분, 영양소, 전해질 등의 손실도 막아줍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피부를 과도하게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각질 제거를 자주 하거나 하루에 여러 번 샤워를 하고 샤워할 때 피부를 심하게 문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청결 행위는 피부의 보호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셋, 노년에 절대 게을리하면 안 되는 3가지. 게으름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지만 노년에는 다음 3가지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째, 양치질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유럽 임상연구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양치질을 자주 하지 않는 것은 여러 질병 및 사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50만 명이 참여한 중국 전향적 만성질환 연구 결과 양치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양치질을 자주 하는 사람에 비해 다음과 같은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심혈관 질환 12% 증가, 뇌졸중 8% 증가, 뇌출혈 18% 증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 12% 증가, 간경화 25% 증가, 암 9% 증가, 사망률 25% 증가.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 성인의 36.1%만이 하루 2번 양치질을 했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019년에 건강한 구강행동계획 2019-2025를 발표하며 2025년까지 성인의 하루 2번 양치 비율을 45%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운동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신체 활동과 운동은 노인의 신체 기능을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질병 치료 및 재활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운동은 낙상, 골절, 근감소증,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런시트 헬스 롱제비티 저널에 발표된 연구는 노인에게 있어 하루 몇 걸음만 걷는 것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건강에 큰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두뇌 활동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신경학 분야의 연구에 따르면 낮은 수준의 인지 활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 인지적으로 적극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사람은 알츠하이머 발병을 5년 늦출 수 있습니다. 인지적으로 적극적인 생활 방식은 신문이나 책을 읽고 편지를 쓰거나 퍼즐, 보드게임 등을 하며 두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즉, 노인은 두뇌를 자주 사용하고 활발한 두뇌 활동을 유지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결론, 나이가 들수록 노화와 신체 기능 저하.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과 각 시스템의 기능이
점차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노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건강한 생활 방식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노화를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노인의 뇌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요인 알츠하이머병. 흔히 노인성 치매로 불리는 이 질환의 학명은 알츠하이머병이며 중추신경계 질환 중 하나입니다. 이 병은 만성적이고 진행성이며 다음과 같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점진적인 기억장애, 인지기능장애, 성격 변화, 언어장애. 이 질환은 환자의 사회적, 직업적, 일상생활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중년층의 건강을 위협하는 나쁜 생활습관. 오늘날 많은 중년층은 높은 스트레스 속에서 생활하며 아래와 같은 나쁜 습관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야근과 과로, 흡연과 음주, 야식 섭취,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 이러한 생활 습관은 심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이가 들수록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등 심뇌혈관 질환과 알츠하이머병의 연관성. 고혈압 등 심뇌혈관 질환은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독립 위험 요인으로 흔히 노인성 치매의 주범으로 불립니다.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평균 연령은 최소 10년 이상 앞당겨졌으며 대략 45세 전후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30대 환자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4,750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매 3.2초마다 새로운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중국의 알츠하이머 환자가 4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중의학에서 본 알츠하이머병. 중의학에서는 알츠하이머병이 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근본 원인은 심장, 비장, 신장 등 여러 장부의 기능 이상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신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뇌와 신장의 관계. 뇌는 골수의 바다로 불리며 신장은 골수 생성을 주관합니다. 신장의 전기가 풍부하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되면서 신장이 약해지고 이로 인해 뇌의 기능이 점차 약화됩니다. 심장과 기억력. 심장은 임금의 자리로 여겨지며 기억, 인지, 감정, 언어를 포함한 다양한 정신 기능을 주관한다고 합니다. 비장과 사고력. 비장은 사고와 기억의 근본으로 혈액과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비장과 위장이 건강하면 기억력과 사고력이 향상됩니다. 반대로 비장이 약해지면 기억력 감퇴와 사고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한의학에서는 체내 불균형, 과도한 정서적 스트레스 또는 외부 악인이 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보신익정, 건비화담, 양심안신, 소간이기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알츠하이머병 고위험군 4가지. 외로운 고령 노인. 자녀들이 바쁜 생활로 인해 노인을 돌보지 못하면 노인들은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상태는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환자.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은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는 뇌의 신경세포를 약화시키고 뇌 위축을 가속화하여 알츠하이머병 발병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흡연 및 음주를 즐기는 사람. 음주는 간 기능을 손상시키며 이로 인해 대뇌 혈액 순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흡연 역시 뇌의 혈액 공급을 방해하여
대뇌 노화를 가속화하고 알츠하이머 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유전적 요인이 있는 사람, 가족력이 있는 경우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흰버섯이 인지장애의 위험 감소에 도움. 영국 데일리 메일은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영양학 연구팀이 천연 항산화제를 이용한 알츠하이머 병 치료 연구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300 이상의 익힌 버섯을 섭취한 사람들은 경도 인지 장애의 발생 위험이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적은 양을 섭취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연구진은 버섯의 효과가 에르고티오네인이라는 특별한 화합물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르고티오네인은 천연 항산화제이자 항염증제로 인체에서 자체적으로 합성되지 않지만 식품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버섯은 이 물질의 주요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해마 위축을 늦출 수 있습니다. 호주서 시드니 대학교가 참여한 국제 연구에 따르면 일부 참가자들은 3개월에서 24개월 동안 매주 2에서 5가지 회 자전거 타기, 걷기 또는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진은 유산소 운동을 한 사람들과 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뇌 해마 체적 변화를 실험 전후 뇌 스캔 이미지를 통해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유산소 운동이 건강한 사람의 대뇌 해마 체적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대뇌 해마 위축을 늦추고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노인성 치매를 예방하는 4가지 마사지 부위. 양측 풍지혈 및 이풍혈 마사지. 풍지혈 목 뒤쪽의 후두골 아래에서 약간 숙인 자세로 목 뒤 중앙선 양쪽의 오목한 지점에 위치합니다. 이풍혈 귓불 뒤 오목한 부위에 위치합니다. 이 부위를 마사지하면 기저동맥의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발등 태충혈 지압. 한 손의 엄지손가락으로 같은 쪽 발등에 위치한 태충혈을 지압합니다. 태충혈은 발등 첫 번째와 두 번째 발허리뼈가 만나는 곳에 오목한 부위에 위치합니다. 약간 통증을 느낄 정도로 3분간 지압한 후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태충혈을 지압하면 대뇌의 아세틸콜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공간 지각 능력을 향상시켜 노인성 치매를 늦출 수 있습니다. 손등 합곡혈 마사지. 한 손의 엄지손가락으로 반대쪽 손의 합곡혈을 마사지합니다. 합곡혈은 손등 첫 번째와 두 번째 손허리뼈 사이, 두 번째 손허리뼈의 중점에 위치합니다. 약간 통증을 느낄 정도로 3분간 마사지하며 하루 한 번 시행합니다. 이 마사지는 대뇌의 민첩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중혈 자극. 위중혈은 무릎 뒤쪽 오금주름의 중앙에 위치하며 족태 양방광경의 주요 경혈 중 하나입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경락이 머리까지 연결되어 뇌와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위중혈 자극은 머리를 맑게 하고 몸 전체를 상쾌하게 만드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혜의 흐름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